오래된 식당이 뭐가 대단해?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명절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 그 식당 재개발 보상금 50억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50억? 네. 엄마가 30년 전 5조 주고 산 거예요. 3개월 후 저는 강남에 25억 아파트를 샀습니다. 상가 3개에 18억, 현금 5억.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준비 다 해놔. 20명 분량이었어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쪽 무릎에 수술 자국이 있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며느리니까요. 갈비찜부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압력솥을 들어 올렸어요. 손목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만성 통증이 자리 잡은 지 오래였어요. 잠시 멈춰섰습니다. 한 손으로 싱크대를 짚은 채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뭐해? 빨리 안 해?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짜 답답해. 친정에서 뭘 배웠어?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었어요. 손등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찬물에 담갔습니다. 따가웠어요. 뭐해? 손 씻고 나물 묻혀야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지금 하겠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내가 나갈게.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가셨어요. 어머, 우리 작은 며느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남에서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작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깔끔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거실로 갔습니다. 가서 쉬어. 아침 곧 차릴게. 네, 감사해요. 저는 계속 나무를 묻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앉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니까요.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11시였어요. 7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무거운 뚝배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너도 먹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였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없다는 걸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 있었어요. 국이 떨어지면 더 끓여야 했고요. 반찬이 모자라면 더 가져와야 했습니다. 앉을 틈이 없었어요. 큰 며느리, 밥 넣어. 큰 며느리, 물. 여기 반찬 좀. 1시간 동안 계속 움직였습니다. 다리가 부었어요.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걸을 때마다요. 오후 2시. 친척들이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남편은 시동생과 소주를 마셨어요.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요즘 회사 일 힘들지? 그냥 다니는 거지 뭐. 남편이 대답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친정은 정말 대단해.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말했어요. 강남에 아파트가 3채나 있대요. 게다가 사업도 크게 하시고.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큰 며느리 친정은 식당밖에 없어요. 낡은 건물 하나. 변두리에 있는 순대국집이에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 문 뒤에 서 있었어요.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20명 분량이었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접시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손이 얼얼했습니다. 갈라진 손에 세제가 스며들었어요. 따가웠습니다. 허리를 펼 수 없었어요. 싱크대에 몸을 기댄 채 설거지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큰 며느리 저녁은 간단하게 국수 삶아. 시어머니가 주방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 그리고 마루 좀 닦아. 아이들이 흘렸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수술한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팠어요. 얼굴이 또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닦았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작은 며느리는 그냥 쉬어. 강남에서 오느라 힘들었잖아. 고기 더 먹어. 저녁 7시 국수를 삶았습니다. 20명 분량이었어요. 다시 상을 차렸습니다. 다시 서빙을 했어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0시 친척들이 떠났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하셨습니다. 저는 주방을 정리했어요. 마지막 행주를 빨았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빨간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다리를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남편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그게 전부였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모레도요. 친정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낡은 순대국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괜찮아.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엄마가 30년 동안 지킨 그 식당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역 앞이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어요. 1층은 식당, 2층은 엄마가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순대국 맛집, 간판이 낡아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손님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어머, 지혜 왔어?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앞치마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김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금방 끝나. 엄마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셨어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셨어요. 한 손으로 조리대를 짚으셨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도 힘드셨던 거예요. 저처럼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오후 3시가 됐어요. 엄마가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대국을 내오셨어요. 엄마도 좀 드세요. 엄마는 아까 먹었어. 너 먹어. 엄마 손을 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손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어요. 엄마 손이. 아, 이거 괜찮아. 일하다 보면 그래.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요즘 힘드시죠?
아니야. 손님 많아서 좋아. 새벽부터 하시잖아요. 새벽 5시에 국 끓여야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혼자서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요. 엄마, 이 건물은? 응, 30년 전에 샀어. 엄마가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5천만 원 주고. 5천만 원이요? 응. 그땐 여기가 변두리였어. 역도 작았고 아무도 안 사려고 했지. 엄마가 벽을 쓰다듬으셨어요. 근데 엄마는 느낌이 왔어. 여기가 발전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전 재산 다 털어서 샀지. 혼자서요? 응.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 키우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왜? 엄마가 웃으셨어요. 이게 내 전부야. 너한테 물려줄 거. 엄마, 괜찮아. 낡았지만 우리 거잖아. 땅도 30평이고.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 큰 며느리 여기 있었네. 이쪽 동네에 친구 보러 왔다가 잠깐 들렀어. 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돈 어르신, 어서 오세요. 엄마가 반갑게 맞으셨어요. 앉으세요. 순대국 드실래요?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코를 찡그렸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런 데서 뭘 먹어요?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불편해 보였어요. 손으로 의자를 닦으셨어요. 여긴 참, 말을 흐리셨습니다. 오래되긴 했죠. 낡았죠? 엄마가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30년 됐거든요. 30년이나요? 시어머니가 놀란 척 했습니다.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래도 우리 땅이에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30평이요. 30평?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래봤자 변두리잖아요. 낡은 건물이 뭐가 대단해?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 친정은 강남에 아파트가 3채예요. 한 채에 15억씩은 할걸요? 그렇군요. 엄마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게다가 사업도 하시고. 부러워요, 정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큰 며느리 친정은 이것밖에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얼굴을 봤어요. 아무 표정이 없으셨습니다. 지혜야, 집에 가자. 저녁해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네, 어머니. 엄마께 인사드렸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가 식당 밖에까지 나오셨어요. 손을 흔드셨습니다. 웃고 계셨지만요. 눈이 슬퍼 보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친정이 그것밖에 없냐? 낡은 식당 하나. 창피해서 어쩌니. 작은 며느리 친정은 강남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엄마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셔야 했어요. 밤 10시까지요. 내일도요. 모레도요. 엄마는 그렇게 30년을 사셨습니다. 혼자서요. 묵묵히요. 그 자리는 30년 전 엄마가 5천만 원에 샀어요. 역 앞 30평 땅이었습니다. 변두리였을 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역이 커졌고요. 상권이 발전했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을까요? 그 땅의 가치를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김장철이 왔습니다. 11월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이번 주말에 김장해야지. 토요일에 김장할 거니깐 그리 알아라. 어머니,
저 토요일에 회사 일이. 회사? 주말인데 무슨 회사야? 보고서 마감이 월요일이라서요. 그런 거 나중에 해. 김장이 먼저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토요일 새벽 6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배추가 쌓여 있었어요. 100포기였습니다. 왔어? 빨리 씻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찬물을 틀었어요. 11월 새벽이었습니다. 물이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배추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물에 담갔습니다. 손이 순식간에 얼얼해졌어요.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 손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계속 씻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요. 1시간째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펼 수가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 왜 이렇게 느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회사 다니니까 체력 좋잖아. 빨리 해. 체력이 좋다고요? 매일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일하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배추를 씻었어요. 9시가 됐습니다. 30포기를 씻었어요. 손이 부어올랐습니다. 손톱 밑이 파랗게 변했어요. 시어머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작은 며느리?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네, 어머니. 오늘 김장하는데 왜? 아, 골프 레슨 가려고요. 그래, 다녀와. 건강해야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작은 며느리는 골프 레슨 있대. 너 혼자 하면 되지 뭐.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멍하니 뭐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무 썰어야지. 물을 가져왔습니다. 20개였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만성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썰어야 했어요. 채를 썰었습니다. 간을 깨요. 1시간, 2시간, 손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면을 끓이셨어요. 먹어. 감사합니다. 후루룩 먹었습니다. 10분 만에요. 다시 일어났어요.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를 부었어요. 손으로 버무렸습니다. 손이 따가웠어요. 갈라진 틈으로 고춧가루가 스며들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고춧가루 때문에? 시어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장갑 껴. 네. 장갑을 꼈어요. 하지만 이미 손이 부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배추에 양념을 넣기 시작했어요. 100포기였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했어요. 한 포기씩요. 정성스럽게요.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수술 자국 부위였어요. 아팠습니다. 밤 8시 겨우 끝났어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비누가 스며들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야 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치통에 담아야지. 작은 며느리한테 보낼 거랑 다른 친척들한테 보낼 것 따로따로 잘 담아놔. 네, 어머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였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월요일 마감이었거든요. 손을 올렸습니다. 타이핑을 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자정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친구 동창회 있다고 늦게 들어왔어요. 김장하는 날인데 도와주지 않고 코를 골고 태평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주말에도 일을 했어요. 혼자서요. 작은 며느리는 골프를 쳤고요. 강남집에서 편하게 쉬었을 거예요. 저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 집 너희 줄게. 그러니까 같이 살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들어왔어요. 신혼집도 포기하고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역 근처였어요. 이 집 받으면 우리도 안정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어요. 집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대신 저는 가정부가 됐어요. 공짜로요. 내일도 김장이 남아 있었어요. 일요일에요. 또 해야 했습니다. 월요일엔 회사에 가야 했고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지금쯤 식당 문을 닫으셨을 거예요. 밤 10시였을 거예요. 혼자서요. 묵묵히요. 엄마는 그래도 매일 식당 나갔어요. 30해 동안요. 아프셔도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요. 내일 또 김장을 해야 했어요. 모레는 회사에 가야 했고요.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요. 계속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곧 엄마로부터 전화가 올 거라는 걸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요. 회사에서 연차를 냈어요. 사흘이었습니다. 명절 준비 때문이었어요. 추석 이틀 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어요. 큰 며느리 받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큰 상자들이었습니다. 5개요. 작은 며느리 친정에서 보낸 거야.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오셨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한우 세트, 고급 과일, 백화점 선물 세트, 수입 와인, 명품 수건 세트. 와, 이번에도 이렇게 보내셨네. 시어머니가 상자를 어루만지셨어요. 역시 사업가는 다르네.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돈 드림. 시어머니가 읽으셨어요. 품격이 있어. 글씨체도 고급스럽고. 저는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어요. 친정 엄마가 싸주신 거였습니다. 순대였어요. 엄마 식당 거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순대? 네, 엄마가. 순대를 왜 가져와?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친정이 식당이라고 이런 걸 싸오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피하게.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구겨서 던지셨어요. 저기 놔둬. 나중에 먹을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명절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서요. 추석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작은 며느리네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작은 며느리가 밝게 웃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시동생과 함께 왔습니다. 어머, 우리 작은 며느리.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강남에서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저는 작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화장이 진했어요. 평소보다 더 진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발라져 있었어요. 뭔가 가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봤어요. 명품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드러났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어요. 저는 또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밥을 덮어야 했고요. 국을 더 끓여야 했습니다. 큰 며느리 친정은 뭐해? 친척 한 분이 물었습니다. 식당이에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순대국집 변두리에 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친정은 강남의 아파트 세 채예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채에 15억은 할 거예요. 게다가 사업도 크게 하시고.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주방 문틈으로 보였어요. 작은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이번에도 선물 엄청 보내셨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우 세트, 명품 수건 세트, 다 백화점 거예요. 작은 며느리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게 보였어요. 억지로 웃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오후에 친정 가봐야 해요. 작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그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사님 보내주셨어요. 작은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떨리는 것을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었습니다.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경련하듯 움직였어요. 역시 사돈 어른은 다르시네. 시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오후 3시 작은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지켜봤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무거웠어요. 평소에 경쾌함이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섰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녁 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거실에서 받으셨어요. 응, 작은 며느리. 친정 잘 다녀왔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뭔가 다급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짧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점심시간이었어요. 동료와 식당에 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요즘 전세 사기 많대. 강남 쪽이 특히 심하다던데. 아파트 여러 채 있는 척하고 실제론 다 전세거나 대출이래.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작은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입꼬리, 불안하던 눈빛, 축 처진 어깨, 경련하던 손가락, 강남 아파트 세 채, 정말 작은 며느리 친정 거일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미세한 떨림들이 보였어요. 손등의 푸른 핏줄, 하얗게 변한 손가락 마디, 진한 화장 아래 감춰진 뭔가. 선물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과했어요. 너무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낡은 식당이지만요. 엄마 것이었어요. 빚도 없었고요. 30년 동안 지켜온 거였습니다. 순대 보자기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구겨서 던진 거요.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떨리던 손이 자꾸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지혜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방을 집었어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김순자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딸이에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간호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유감스럽게도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오시는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네. 환자분이 식당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송 중에 심정지가 왔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응급실 침대가 보였습니다. 흰 천이 덮여 있었어요. 다가갔습니다. 천을 걷었어요. 엄마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엄마 손을 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여전히 있었어요.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있었고요. 30년 동안 일하신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식당, 지혜줘. 라고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더 자주 올걸, 더 잘해드릴걸. 목이 메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남편과 함께요. 빨리 끝내.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사흘장으로 하자. 어머니, 식당 문 닫아야지. 낡았는데 빨리 팔아야 해. 귓가가 멍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식당을 팔자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이었습니다. 엄마를 보냈어요.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텅 빈 기분이었어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어요. 주방으로 갔어요. 큰 냄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쓰시던 거였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사시던 공간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옷장, 낡은 이불, 낡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유품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엄마, 어렸을 적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권리증서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등기증, 소재지 서울시 구동, 지목대, 면적 99제곱미터 30평, 소유자 김순자, 30년 전 날짜였어요. 등기부등본도 있었습니다. 저당권 없음, 빚 없음, 깨끗했습니다.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부동산 시세 조사서. 엄마가 몇 달 전에 받아두신 거였습니다. 현재 시세 평당 약 1억 7천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0평이면 50억 정도.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낡은 식당이 뭐가 대단해? 손에 든 서류를 봤습니다. 50억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여기 보였어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크고 번화한 거리. 30년 전에는 변두리였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식당 빨리 팔아. 부동산 중개인 소개해줄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을까요? 이 땅의 가치를요. 마지막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식당, 지혜줘. 눈물이 흘렀습니다. 2주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2주 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혜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어머님 소유 부동산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상금 산정 중이니 방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개발이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구청으로 향했어요. 도시계획과 문을 열었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아, 네. 앉으세요.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입니다. 역세권이라 개발 가치가 높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어요. 지도였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역. 엄마 식당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토지 30평, 건물 2층, 역세권 프리미엄. 손가락이 계산기를 눌렀어요. 딱, 딱, 딱. 제 심장도 그렇게 뛰었습니다. 딱, 딱, 딱. 예상 보상금은 담당자가 저를 봤습니다. 50억 정도입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네, 50억입니다. 담당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후 나옵니다. 하지만 최소 45억에서 55억 사이입니다. 숨이 멎었어요. 책상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쾅, 쿵쾅, 쿵쾅. 보상금은 6개월 후 지급됩니다. 2주 대책도 나올 겁니다. 담당자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50억? 엄마가 30년 전 5천만 원에 샀던 그 자리. 지금은 50억. 서류 가져가세요. 담당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떨어뜨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봉투를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재개발 사업 보상 대상, 예상 보상금 50억 원.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이요. 혼자서요. 식당, 지혜줘. 마지막 말씀이 들렸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을까요? 이 땅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식당이 뭐가 대단해? 빨리 팔아야지. 큰 며느리 친정은 그것밖에 없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 회사 일 때문에 나갔다 왔어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 속 서류. 50억?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식당은 팔았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빨리 팔아. 중개인 연락처 줄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보상금 50억 원.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랐어요. 작은 며느리도요. 남편도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표정을 정리했어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빨리 해. 시어머니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칼날이 흔들렸습니다. 채소를 썰었어요.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50억? 30년 전 엄마가 5천만 원에 샀던 그 자리. 시어머니가 낡은 식당이라고 비웃었던 곳. 빨리 팔아야 한다고 말했던 곳. 50억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추석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친척들 다 온대. 준비 많이 해야겠어. 네, 어머니. 명절이었습니다. 마지막 명절이 될 거예요. 서랍 속 서류를 생각했습니다. 50억? 그날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친척들 앞에서요. 시어머니 앞에서요. 손이 또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어요. 명절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났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가방 속 서류가 생각났거든요. 오전 10시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네도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서 지켜봤어요. 작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화장이 더 진해졌어요.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감추려는 듯 했어요. 손을 봤어요. 명품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빛도 불안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큰 며느리, 국도, 큰 며느리, 밥. 저는 주방과 거실을 오갔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견딜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 친정은 대단해요. 강남의 아파트 3채.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며느리 친정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식당밖에 없어요. 낡은 순대국집.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어섰어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왜? 그 식당 말인데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개발 구역이에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보상금 나온대요. 보상금?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50억?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네, 50억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엄마가 30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역 앞 30평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작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50억이라고요? 친척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네. 낡은 식당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50억? 그때였습니다. 작은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잠깐 받을게요. 복도로 나갔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니, 아버지. 목소리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집에 누가 왔다고요? 침묵. 빚쟁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며느리 목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 진짜예요? 10억이요? 친척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작은 며느리, 무슨 일이야? 작은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친척이 들었던 거예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빚쟁이가 집에 왔다던데?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작은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입술이 떨렸어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3년 전에 망했어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빚이 10억이에요. 작은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전세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전세? 새 채다? 네. 작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유는 아니에요.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은? 친척이 물었습니다. 망했어요. 3년 전에. 지금은 빚만. 그럼 그동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물은? 빚으로 산 거예요. 작은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왜? 친척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이 집은 작은 아들한테 준다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큰 며느리한테는 안 준다고.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잘 보이려고 친정이 부자인 척 했어요. 어머니 마음이 변할까봐.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는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눈을 피했습니다. 결혼할 때요. 이 집 너희 줄게라고 하셨잖아요.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동안 믿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명절마다, 김장마다 매일매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동생한테 준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해요. 집이 동생한테 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침묵. 형수, 미안해.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준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다시 봤어요. 당신도 알았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응. 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생이 어려우니까. 직장도 불안정하고 우리는 회사 다니잖아. 그게 이유예요? 그리고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어차피 동생 집이어도 우리도 쓸 수 있잖아. 형제끼리.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속았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보상금 50억. 시어머니를 받습니다. 10년 동안 무시하셨죠. 낡은 식당이라고. 가난하다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식당이 50억이에요. 친척들이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상금 지급 준비됐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 이름으로요. 입금 확인됐습니다. 52억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52억. 예상보다 2억이 더 많았습니다. 세금 공제하시겠습니까? 네. 세금을 뗐어요. 4억. 통장 잔액을 받습니다. 48억. 숨이 멎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명절 이후 한 달 동안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검색했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5억, 30억, 20억. 마음에 드는 게 보였어요. 강남역 근처 25억. 새 아파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를 봤습니다. 넓었어요. 깨끗했고요.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어요. 계약하겠습니다. 현금으로요. 중개인이 눈이 커졌습니다. 현금이요? 네. 일주일 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이지혜. 다음은 상가였어요. 역세권 상가 3개. 각각 6억. 총 18억. 계약했습니다. 현금으로요. 월세가 들어올 거예요. 매달 1,000만 원씩 통장을 받습니다. 남은 돈 5억.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 상가 3개 계약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도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뭐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해요. 갑자기 왜? 갑자기요? 웃음이 났어요. 10년 동안 저를 속였잖아요. 말리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명절마다 혼자 일할 때, 한 번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이 동생 거라는 것도 알았으면서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10년이에요. 10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자료는 안 받을게요. 재산도 나눌 거 없어요. 보상금은 제 친정 거니까. 서류를 밀었어요. 사인하세요. 남편이 서류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강남 아파트, 상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 샀어요. 보상금으로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48억을 혼자? 우리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엄마 유산이에요. 10년 동안 무시하신 그 식당, 낡았다고 하신 그 자리, 시어머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받은 거예요. 어머니 몫은 없어요. 남편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인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저도 사인했어요. 끝났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캐리어 하나였어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큰 며느리. 돌아봤어요. 10년 동안 고마웠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고맙다고요? 10년 동안 공짜 가정부 부렸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10년 전에 하셨어야죠. 문을 닫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향했어요.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남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였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만 보자 생각했어요. 거절할까요? 하지만 갔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강남 아파트 거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시어머니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이 낡았어요. 얼굴도 많이 늙었고요. 좋은 집이구나.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네, 너 잘 사는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낡은 식당 하나뿐이라고 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지. 그게 50억이었어요. 엄마가 30년 지킨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고맙다.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요.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라. 네. 문까지 배웅했어요.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야경이었어요.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30년 동안 지켜주셔서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일하신 그 자리, 시어머니가 무시했던 그 식당, 낡았지만 엄마의 땀이 스며 있던 곳,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어요. 제 인생을요. 자유롭게 사는 거요.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 세 채보다 30년 묵묵히 지켜온 작은 식당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명품 가방보다 거칠어진 엄마 손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만 쫓다 보면 정말 소중한 걸 놓칠 수 있어요. 무시당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 언젠가는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